상에 이런 거 잘 안 깔아놓거든요. 되게 번거롭고 시간 오래 걸려갖고. 근데 존나 오래 걸려서 깔았어요. 진짜 이거 틀 만드는 것만 한 일주일, 일주일은 좀 뻥이다. 일주일 걸렸어요, 진짜. 근데 왜 일주일 걸렸냐면 맨날 수업 끝나고 한 30분에서 1시간씩 해가지고 그래서 나름 야심작입니다. 나름 예쁘지 않아요? 글씨체? 죄송합니다. 네. 강요하는 거 맞고요. 빨리 예쁘다고 하라고. 존나 열심히 했다고. 아무튼 이제 왜 5가부터 시작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방학 동안에 끝낼 거예요. 그래서 5, 6, 7, 8, 9, 10, 11강까지 해놨나? 10강에서 끊었나? 11강일 건데? 9, 10, 11강까지 네. 예요. 그래서 몇 강이죠? 7강이니까 일주일에 한 강 정도 잡고 혹시 남으면 제가 할 걸 생각해 놓은 건 있어서 근데 아마 안 남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책이 내용은 별로 안 길어요. 워낙 이렇게 요약 형식으로 포인트 위주로 짤막짤막하게 적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계속 덧붙일 거예요. 이 표에다가.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다 표입니다. 그래서 그 표에 요약되어 있는 거에다가 제가 좀 살을 붙여 설명을 드릴 거고 하루에 한 단원씩 정리를 해버릴 거예요. 몇 쪽 안 되죠? 몇 쪽부터냐? 2쪽부터 12쪽이니까 뭐 10페이지, 5장 정도 분량인데 뭐가 되게 많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냥 읽으면 돼요, 저는. 그리고 읽은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책 내용 부분이 얼마 안 돼요. 180쪽에서 끝날 거고 190쪽 정도 넘겨보시면 문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OT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다다닥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문제를 진짜 개 많이 깔아놓으려고 그랬는데 문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냥 한 단원 진도 나가고 매주 한 단원 문제 풀기를 숙제로 하시면 돼요. 어딨냐? 한 100? 생각보다 한참 앞으로 가야 되네. 내용이 진짜 얼마 안 되는군요. 120쪽 정도에서 끝나나 보다. 어? 이 페이지 왜 이따로 붙어 있죠? 어? 얘들아, 여러분 저기 문제집 페이지 어디서 보세요? 우리 집 문제가 없겠구나. 왜 이렇게 되지? 아니, 페이지 번호가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이런 새로 시작해요? 죄송합니다. 네. 그냥 어차피 앞에 내용 부분이 짧아서 93쪽이면 끝나네요.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주 숙제에는 저기 문제 이쪽부터 어디 있죠? 맞냐 왜 이렇게? 오 맞네? 별로 안 줄였군요. 이쪽부터 13쪽까지예요. 근데 진짜로 더워라 진짜. 어머 씨발 누가 선풍기에 비닐 씌워놨어요. 왜 겨울엔 선풍기를 안 쓸 거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 거지? 내 보란 듯이 써준다. 야 겨울에 안 더울 거라는 건 편견이야. 존나 열심히 묶었어. 시키는 이라고 짧아. 이게 잠깐? 응? 가만 덥죠? 그랬군요. 심지어 잠바도 입고 있네. 더워, 씨. 근데, 야, 겨울에 선풍기 안 쓰냐? 집에서? 진짜? 나 전기장판 틀고 이불 덮고 선풍기 틀고 자는데? 그거 같은 원리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틀고 이불 덮는 게 제일 좋잖아.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전기장판 틀고 이불 덮은 다음에 선풍기 틀면 짱 시원하고 좋은데? 그걸 모르다니. 근데 문제가 많네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될 거라서 푸는데 생각만큼 많이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푸실만 할 거니까 부지런히 방학 때 조금 노가다를 열심히 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노가다 이거 하다 보면 늡니다. 그래서 는다기보다는 왜 맞는지 모르겠지만 왜 써지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써질 거고 왜 맞는지는 모르면 안 되죠. 왜 맞는지도 알고 답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후딱 가봅시다. 앞으로 돌아오셔서 조동사
영어로 이름 크게 써있죠. Model Auxiliaries라고 써있는데 이 모드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model이라는 표현은 모드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 모드를 만들어주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좀 그럴싸하게 번역하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auxiliary라고 하는 게 조동사라는 표현인데요. 보통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조동사라서 model verb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냥 auxiliary라고만 말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model auxiliary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책이니까. 그럴싸해 보여. 영어가 달려있어야 그럴싸해 보이니까. 다루는 거고요. 일단 조동사의 정의를 내려놨어요. 조동사는 뭐냐? 본동사라고 부르는, 우리가 통상 동사라고 부르는 애들 앞에 위치해서 동작, 상태, 시간적 기준이 되거나 tense는 시제란 뜻이에요. 시제를 나타내거나 분위기를 표현한다거나 mood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열고 mood라고 써있고 주어 동사 간의 능동수동의 행위관계를 나타내준다든지 voice라는 건 이렇게 써있는데 그냥 우리말로 적어놓읍시다. 이게 태예요. 태. voice가 태고요. mood는 보통 법이에요. 가정법, 직설법. 글씨를 좀 크게 쓸게요. 그것보다 크게 써야 되네. 법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voice는 태고요. tense는 시제입니다. 이런 걸 표현해 줄 수 있는 애들. 그래서 본동사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보조장치이다 라고 하는데 뒤에 우리가 부정사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라서 미리 짧게 얘기를 조금 해놓고 가면요. 조동사는 이름이 동사죠. 그러니까 사실 아주 엄밀히 말하면 얘도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라서 우리 조동사는 뒤에 뭐가 와요? 동사 원형이 오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해주시는 게 맞아요. 조동사는 우리가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통상 부르는데 엄밀히는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조동사도 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데 조동사의 목적어로 항상 뭘 취하는 거냐면 원형 부정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있죠. want처럼. 그죠? 뭐 ask도 가능할 거고요. I want to go에서 그 to go가 want의 목적어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야. I will leave라고 했을 때 leave라는 동사는 will이라는 동사의 목적어예요. 근데 다만 마치 사역동사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 쓰는 게 룰이죠. 그죠? 사역동사 뒤에 원형 쓰는 게 룰인 것처럼 조동사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원형을 쓰는 게 룰인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일단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라서 한번 개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징 읽고 가면 됩니다. 이딴 거. 조동사의 특징 수와 인칭 구분이 없죠. 3인칭이라고 우드를 미리라고 쓰고 이런 거 없잖아요.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다. 여기다가 좀 똑똑하게 적어 놓읍시다. 엄밀히는 원형 부정사더라. 원형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거다. 그리고 부정은 어떻게 만들어요? 조동사 뒤에 나 붙여요. 조동사를 연장 쓸 수 없죠? 그래서 will하고 must라고 쓸 수 없으니까 will, have to라고 쓰는 거죠. 아시는 내용일 거고 이딴 건 넘어갑시다. 조동사의 과거형, 시제일치. 일반적으로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일치를 위해 사용한다. 근데 이제 어디 갔니? 뒤쪽에 그 내용이 없죠. 그래서 설명을 해야지 했던 건데 여기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얘네들은 항상 과거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I could do that. 나 그거 할 수 있어지. 나 그거 할 수 있었어 라고 통상 해석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일치를 위해 사용되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 이 경우가 아니면 현재로 해석한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강조한다라거나 불확실성을 강조한다라는 건 소위 가정법적인 표현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가정법 할 때 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여기는 공손함, 여기는 정중함이라고 쓰여 있네요. 현재형보다 정중한 표현이나 더 불확실한 상황에 사용한다 해서 요 정중한 표현이라고 했을 때 현재를 과거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현재 사실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거 현재를 과거로 쓴다 혹은 과거로 쓰고 현재로 읽는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과거 시제지만 해석은 현재로 할 거예요. 이게 뭐죠? 가정법. 그쵸.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건 조동사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뭐냐? 시제를 틀리게 쓰는 걸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의미하면서 과거로 표현하고 과거를 의미하면서 과거 완료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이 가정법이라는 건 의도, 소망, 상상, 가정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손한 느낌이 든다. 조금 더 공손하고 정중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조금 항상 좀 난감한 부분인데 쓰지 마세요. 문장이 불량하니까. 되게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가 없잖아요. 야, 꺼져. 그럼 이 말을 얘는 영어로 치면 아이고 명령문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지금 화법, 무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이란 말이 좀 개똥같아요. 법이라는 게 아까 위에서 보셨던 무드, 분위기죠. 분위기. 명령법이라는 건 명령하는 분위기예요. 좀 재수없고 위압적인 느낌이 들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무슨 문장이에요? 평소문이죠. 일반적인 문장이에요. 이런 걸 직설법이라고 불러요. 얘보다는 낫지만 어쨌거나 기분이 나쁜 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너라면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좀 찌질하게 쭈글쭈글하게 말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투가 되게 중요하죠. 내가 너라면 나갈 것 같아. 이름 정신 같고 공손해 보이지만 내가 너라면 나간다. 여기 들어가면 되죠. 내가 너라면 나간다. 이건 좀 빈정거리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약간 함정인데 이게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말투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쭈글거리는 느낌이에요. 쭈구리니까 쭈구리인가요? 이게 가정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좀 쭈글쭈글거리면서 말을 함으로써 다소 정중하고 공손한 느낌이 들게 말하는 걸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가정법적인 문장이지만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상, 가정, 소망, 딱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법 할 때 많이 보는 거 I wish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I wish you were here 이런 문장 같으면 네가 있으면 참 좋겠어 이런 문장이잖아. 소망이라고 봐도 괜찮은데 이 표현은 어떤 말의 다른 표현이냐면 야 빨리 와. 이거의 공손한 버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야 빨리 오라고 듣는 놈이 가기 싫어요. 근데 되게 쭈글거리면서 이거 이러고 있으면 좀 불쌍해서 가줄 수 있잖아. 이게 일단 가정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건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후딱 읽고만 갑시다. She said 얘가 본동사죠. 이게 과거형. 그래서 얘도 will이 아니라 she would go to the place 라고 해서 시제 일치를 맞춰준 거죠. 이렇게 시제 일치를 시켜놓은 거고 그러면 이때 would는 앞에 said과 호응하기 때문에 과거로 해석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would you hang the washing out 여기에서 would you, could you 라고 표현하는 게 왜 정중하냐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살짝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the washing은 빨래요, 빨래. 야, 너 빨래 좀 out, hang, 목적어 out 밖에다가 걸어라. 그러면 빨래 좀
밖에 널어줄래? 정도의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뭐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으니까 넘어갈 이렇게 가봅시다. Go backpacking to Europe. That would be exciting. 내용을 이제 최대한 짧게 압축하다 보니까 좀 불친절한데 will보다 내용의 확신성이 떨어짐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would는 과거에 대한 짧게 쓸게요. 막연한 추측을 나타내요. 에이씨. 이렇게 갑시다. 과거 안돼. 위에다가 현재 과거라고 적어주세요. 죄송합니다. 현재를 먼저 적었어야 되는데 했을 것이다. 일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동사는 아정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애거든요. 일 것이다, 했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보냐면 안 써도 괜찮아요. 금방 지울 거예요. If I 뭐 할까요? were rich. 내가 부자면 부사죠. 부자로 안 살아봐서 건물을 삽시다. I would buy a building. 이렇게요. 소박하네요. 건물 한 채. 그럼 봐봐요. 여기서 우드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부자라면 나는 건물을 살 것이다. 혹은 살 텐데 라고도 해석하죠. 그럼 이게 뭐예요? 추측이에요. 추측. 그렇기 때문에 우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 조동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will은 반대로 얘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얘는 의지와 미래를 의미하죠. 그래서 합쳐서 will 보고 의지, 미래를 의미하는 조동사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will은 할 거야 하기 때문에 나 잘 거야. I will go to sleep. 나 잘 거야. 그거 뭐예요? 나의 의지에서 비롯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거고 분명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걸 할 거야 라는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확실성이 높아요. 보통 불확실성은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내가 아니라 타인 때문에 발생해요. 나의 의지를 천명하는 거기 때문에 will은 매우 확실성을 나타내는 조동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조동사의 개념과 be, have to. be는 어떨 때 조동사죠? be는 얘는 수동태와 진행형을 만드는 조동사죠. 그래서 시제나 해를 형성할 때 들어가는 애들을 조동사로 분류합니다. have는요, 완료 시제의 조동사죠. 완료 시제에 들어가는 have와 진행형에 쓰이는 be, 수동태에 쓰이는 BPP의 be, 얘네들은 조동사다. 그 다음에 do는 어떨 때 조동사가 돼요? 의문문과 부정문에서의 조동사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동사를 강조하는 do 있죠. 그때의 조동사도 조동사로 분류를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니까 내려가 볼게요. 조동사의 용법과 형태, 동사 혼자서 전달하기 힘든 어감을 전달한다.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동사의 다양한 의미들이 되죠. must, should, may, can 이런 애들. 넘어갑시다. 이런 건. 조동사 구, phrasal model이라고 하고요. phrase가 구거든요. 그래서 phrasal 하면 구로 된, 구의라는 뜻이고요. 그럼 구 조동사 혹은 조동사 구라는 말이 되고 be able to, have to 이런 애들이 있죠. 오른쪽에 쑥 읽어만 보고 내려갑시다. be able to, ought to, be supposed to, have got to, used to. 그래서 have got to 같은 경우는 글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글보다는 구어, 회화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표현이고 얘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I gotta go. 근데 원래는 I've got to go인데 보통 have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하면서. 그래서 I gotta go. 이렇게 말하는 패턴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근데 얘는 그래서
주로 부어적인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글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be supposed to 무슨 말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죠. 결국은 해야 된다는 기대 혹은 의무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used to는 존나 많이 봐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이니까 얘는 맥락상 어떤 의미가 되냐면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게 내신형 내용일치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함정인데 이제 한글로 쓰면 거의 맞춰요. 근데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원래 본문의 문장에 뭐 주인공 used to 땡땡땡이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영어 문장으로 적어놓는데 주인공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가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오답 선지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used to라는 표현은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고 얘랑 생김새 비스무리한 애들도 되게 많이 보셨죠? be used to ing 얘는 뭔 뜻이죠? 아무도 말하지 않는군요. 하곤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합시다. 뭐뭐 하곤 했다. 알걸요? 그죠?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아니면 외워요.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얘는 요 비동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표현들 become, get이 들어가도 같은 의미가 돼요. become used to, get used to 똑같은 의미가 되고 used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로는 대표적인 애가 accustomed가 있어요. 그래서 be accustomed to ing, become accustomed to ing, get accustomed to ing 하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어? 나 이거 또 학원에 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 아무도 나한테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죠? 죄송해요. 인상을 긁어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나 봐. 방금 죄송합니다. 사고의 과정이 여기 유스트가 보이니까 얘 뜻이 안 적혀 있어갖고 여기다 적었나 봐요. 유스트 과거의 습관 하곤 했다. 죄송해요. be accustomed to ing 여기는 be used to ing는 뭐뭐 하는 데에 익숙하다죠. 죄송합니다. 뭔 짓이죠? 뭐뭐 하는 데에 익숙하다, 능숙하다 둘 다 가능해요. 익숙, 능숙하다. 혹시 공간이 되시나요? 나름 여백을 좀 많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래다 쓸 거 그랬나? 공간이 되시면 되시는 만큼 쓰세요. 마지막 거 be used 투부정사 얜 뭐 딱히 관용 표현 따위가 아니에요. 이만큼이 동사죠. 수동태 be, pp잖아요. 얘는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 이거 두 개를 합치시면 돼요. 그냥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뭐뭐 하는데 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히 이건 뭐 관용 표현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관용 표현은 used to와 be used to ing의 형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차이를 가지고 문제가 더럽게 많이 나오죠. 그죠? be used to ing, be used to 동사원형, be used to 부정사. 그래서 요 둘의 구분은 정말 겁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징글징글하게 문제를 풀 겁니다. 내실 때.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 그리고 이제 시제 조동사의 진행형, 조동사 be 플러스 ing. 그냥 조동사는 뒤에 원형을 쓰는 거니까 조동사 뒤에 be가 오면 되는 거고 조동사의 완료형 마찬가지입니다. 완료 시제는 have pp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 원형인 have 달면 돼요. 수동태, 조동사 be, pp. 완료 수동은요. 현재 완료의 수동태를 더하면 그냥 뭐 과잉 친절을 베풀자면 완료 시제는 have pp죠. 그리고 수동태는 be, pp죠. 이름이 앞에 나오는 순서로 적으면 돼요. 완료 수동이니까 have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수동태는 항상 뒤로 가요. 모든 시제에서. 합치면 have 비동사의 pp꼴은 빈이니까 have been pp가 되겠죠. 이게 완료 수동의 기본 형태. have been pp. 그리고 조동사가 앞에 붙으면 치면 되죠. will have been pp. 그래서 can have been pp.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예문 안 읽어도 괜찮겠죠? 아마도? 그죠? 시제에 있던 거 다 떼버렸거든요? 알겠지? 이러고. 괜찮죠? 봅시다. 그 다음에 비동사의 용법, usage라고 써있네요. usage는 뭐 활용, 사용, 이런 말이 되겠고. 이거 중학교 1학년이 아니니까, 우린, 그쵸? B 플러스 ing, 진행형을 만든다. She's waiting for you. 예문 되게 하찮지 않아요? 초등학교 6학년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장. BPP, 수동태를 만든다. He was killed. 그쵸. 항상 예문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런 전쟁에서. B, 투부정사. 얘는 조금 기억해 놓으실래요?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하나 해 놓으시고, 아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알고 계시면 되고,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얘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B2용법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B2용법이 의미하는 건 여기 있네요. 오른쪽에. 그냥 하지 말고 더럽다.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 그래서 이건 보통 누가 담고 있는 의미냐면 조동사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보통 예정이라고 하면 아래쪽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간이 워낙 위아래 뭐 잘 골라 써보세요. 예정, 통상 뭐뭐일 예정이다면 쉽게 말하면 미래죠. will이나 be, going, 투부정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더라. 란 얘기예요. be 투부정사만 써도. 의무, 유명한 애들 있죠? must, should, have to 이런 애들. 가능은요? 제일 쉬운 거 can, could죠. 그리고 이제 의도가 조금 조동사로 바꾸기가 애매해요. 의도, 운명이. 근데 의도는 보통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냐면 intend 투부정사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want to나 intend 투부정사. 그리고 운명은 얘도 be destined 투부정사나 be doomed 투부정사.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 할 운명이었다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다고 쳐봅시다. 내 옆집 사는 뭐 김모 씨가 전쟁에 참전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좀 문어적인 그 표현이 he was destined, he was not destined to come back. 혹은 he was destined not to come back.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be destined 투부정사, be doomed 투부정사. 보통 doomed는 뒤에 거의 100% 나쁜 말만 나올 거고 destined는 좋은 말, 나쁜 말, 중립적인 말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만 볼까요? They are to be married in March.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형태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비투용법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얘네들은 3월에 결혼할 뭐예요? 예정이죠. 그래서 예문을 뭐 하나하나 다 쓰면 좋긴 하겠지만 하나만 더 씁시다. 뭘 쓰죠? 의도를 해볼까요? 뭐하죠? 뭘 죽이죠? 뭘 죽여보죠? 개고양이는 지금 좀 그러니까 쥐를 죽여볼까요? 이게 이제 비투용법 같은 경우는 다양한 조동사의 의미를 뭉뚱그려내다 보니까 문맥상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he wants to kill the mouse 라고만 써보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양한 의미가 다 돼. 그는 쥐를 죽여야 했다. 의무, 가능. 의무도 되죠. He wants to kill the mouse. 그는 쥐를 죽일 수 있다? 이것도 말이 돼요. He wants to kill the mouse. 그는 쥐를 죽일 예정이었다? 이것도 말이 돼요. 그는 쥐를 잡을 운명이었다. 다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하나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럼 쥐를 죽이려고 했으나 죽일 수 없었다. 그럼 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문장에서는 의도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투용법이 되는 거고. have요.
have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have pp가 되겠죠. 조동사에서 have는 완료 시제를 만들어줄 때 have는 조동사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 만들면 어떻게 만들죠?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되죠. 그래서 have 완료 시제를 의문문 만들면 뭐가 맨 앞으로 나가요? have 해서 헤드가 맨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서울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서울?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조동사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려갑시다. 일반 동사 have. 얘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로서 일반 동사로 쓰이더라. 그리고 아래쪽에 그냥 하나만 더 적어 놓을까요? 이것만 씁시다. 그냥 대동사 쓸까 했는데 동사 이걸 여기다 쓰고 있죠? 선반하면 안 되고 아 죄송합니다. 정신이 이렇게 없죠? 뭐 하려고 그랬죠? 대동사 쓰려다가 왜 일로 샜죠? 죄송합니다. 또 이상한 걸 쓰고 있네요. 대동사로서의 have요. 얘는 쟤는 죽은 거예요? 죽었냐 살았냐 저거. 죽었으면 대가리를 깨워서 내려서 깨우자. 친절하네. 일어나! 대동사 have의 경우는 이때는 뭐냐면 have, pp 혹은 플러스 알파 점점점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사 have의 대동사는 조릴까요? 일반 동사의 대동사는 항상 뭐죠? 부동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의 요법. 첫 번째 의문문 만들 때, 두 번째 부정문 만들 때, 세 번째 강조문 만들 때. 이때에 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조동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대동사 두가 있는데 어차피 대동사는 조동사고 조동사가 대동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봐봐. 대동사라는 건 개념상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yes, no question에서 뭘로 답하는지를 생각하시면 그게 대동사입니다. Can you swim? Yes, I can. 대동사. 그죠? Do you know him? No, I don't. 혹은 yes, I do. 일반 동사의 대동사. 그래서 이런 게 대동사의 개념이다. 그냥 이렇게만 적어 놓읍시다. Yes, no question에서 요 자리 여기에 들어가는 게 대동사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Yes, I can. Yes, I will. Yes, I do. 이렇게요. 그래서 일반 동사가 들어간 의문문이라면 Yes, I do. Yes, I did 일 거예요. 이게 대동사.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강조에 대한 얘기 읽고만 갑시다. 긍정문, 명령문의 두는 뭐 정말 정도로 해석을 할 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전 지난번에 도피할 때 이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긍정문에서 동사를 강조하는 부사로 우리말에 1대1 대응 되는 단어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긍정문에서 강조는 해석을 안 해버려도 그만이다. 예요. 난 너를 정말 좋아해. 난 널 좋아해. 나 달라요. 다르겠지. 조금. 그죠? 뭐 이럴 수 있잖아. 오빠 옛날에 나 존나 좋아했는데 요새는 왜 그냥 좋아해? 뭐 이렇게. 다를 수 있겠지. 근데 어쨌건 우리가 독해하는 바운더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긍정문에서는 적절한 부사가 안 떠오르면 날려버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두의 강세를 두어 발음한다. 어차피 우리는 발음할 일이 별로 없긴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예요. do not need는 여기에 강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엄마가 막 갈군다고 쳐봐. 야 숙제했냐? 이게 밥 먹는데 숙제했냐? 밥 먹고 이제 TV 좀 보려고 하는데 숙제했냐? 핸드폰 좀 보고 있으면 야 숙제하라고 이럴 때 개빡쳤어요. 했다고 이러잖아 우리말로는. 그죠? 했으면 그때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I did finish my homework 이렇게 말하면 돼요.
do, did의 강세가 굉장히 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도치 구문의 do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도치할 때 합시다. 패스. 그 다음에 이제 대동사는 앞에 나온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신 쓰인다. 넘어갑시다. 어디까지 해야 되냐? 조동사 졸라 많네. 조동사 왜 이렇게 많죠? 조동사 너무 많아서 화가 나는데? 큰일 났다. 바바바바박 하고 읽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캔의 용법. 능력 아시죠? 패스. 이럴 거면 수업은 왜 하지? 이거 근데 넘어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can을 대신하는 표현은 뭐 있어요? be able to가 있겠다. 허가 아시죠? You can go, may I go, can I go 할 때 이때 can은 be allowed to 부정사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고 허가에 있어서 허가를 구할 때 can과 may는 바꿔 쓸 수 있더라. 그리고 can으로 물어도 어색할 수는 있지만 may로 답해도 괜찮아요. 허가의 경우는 may와 can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기억해 놓읍시다. 가능성이나 개연성, 쉽게 말해서 일 것이다, 일리가 없다 할 때 이때 얘는 항상 can만 씁니다. 뭔 얘기냐면 could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여도 can이에요. 근데 사실 과거에 can이 들어가는 경우는 잘 않을 건데 과거에 이랬을 리가 없다라고 말할 때에도 could not have been이나 뭘 쓸까요? would not have been이라고 쓰지 않아요. 일리가 없다는 얘는 어떤 의미가 돼요? cannot have been인데 she cannot have been there. She was with me라고 하면 걔는 나랑 같이 있었어. 과거예요. 걔가 거기에 있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she could not have been 이라고 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주의해 주세요. can not have pp가 뭐뭐였을 리가 없다예요. could not have pp는 뭔 의미가 되냐면 할 수가 없었다가 돼요. 그래서 추측을 할 때 항상 can 혹은 can not만 가능하다 정도는 바로 아래 있네요. 그럼 아래쪽에 볼까요? She couldn't be there because she had class. could not은 어떤 의미가 된다? 얘는 불가능이 돼요. 걔는 거기에 있었을 리가 없다가 아니에요. 이 she, F는 보통 confer이라고 쓰고 영어로는 compare이에요. 비교해보세요. 우리말로 보통 참고입니다. 걔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수업이 있으니까. 넌 왜 존나 사랑하냐? 보면 보기만 해도 기뻐? 왜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걔를? 뭐하러? 책 봐요. 그 다음에 H요. Can he be truly happy? 에서 얘는 의문문만 낼 때 앞에 나옵니다 정도의 의미니까 나머지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 정도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얘 뭐뭐 일리가 없다 해서 can, not만 써야 된다. 과거일지라도 추가적인 이야기는 아마 뒤에 나올 거니까 좀 쉬었다가 해봅시다.
자, 봅시다. 4번은 뭐 그냥 구어에서 쓰이는 표현이라서 읽어보고만 넘어갈게요. Can he be 정말 이럴까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닥 많이 보는 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B 가서 could요. could는 아까 봤듯이 can보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 다시 말해서 현재를 의미하지만 과거로 써서 정중한 표현이 되더라. 가정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 그래서 추측을 할 때는 일지도 모른다 할 때는 통상 could를 쓸 거다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 사실 얘보다는 아까 can not은 항상 현재로만 쓴다를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can의 과거형은 그런가 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표현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동사 단어는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할 게 별로 없는 단원이거든요. 근데 관용 표현들은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cannot but 동사 원형이라고 써있고 오른쪽에는 equal 표시하고 cannot help ing가 있네요. 우리는 더 써놓읍시다. 첫 번째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그리고 cannot but 여기다 쓰면 좋은데 그럼 요렇게 해봅시다. cannot하고 but 사이에다가요 help를 하나 적어 놓아주세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하고 cannot but 동사 원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cannot help but 동사 이렇게 하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 넷은 요렇게 네 가지 help가 생략이 안 된 버전까지 하면 4개죠. 이 4개는 정말 매우 겁나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예 어차피 뒤에 문제 부분 보시면 계속 반복을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예문 봅시다. 아래 I cannot but laugh 하면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어. 웃을 수밖에 없었어. 개웃겨. 똑같은 말 cannot help laughing. 물론 당연히 cannot 자리에 can't 해도 되고요. could not, couldn't 다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 기억해 놓읍시다. 두 번째 cannot to는요. 그냥 꼭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석을 잘하면 돼요. 이렇게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문을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I cannot appreciate your kindness 까지 보면 나는 당신의 친절함에 감사할 수 없다요. 감사할 수 없다. 근데 얼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Too much. Too much는 과도한 거죠. 심한 거죠. 나는 당신의 호의에 과도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아무리 감사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 무리가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아무리 땡땡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보통 해석을 한다.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과도함을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고마워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s can be 여기도 이렇게 보면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나을 거예요. I am as healthy as can be. 그럼 어떤 의미예요? 여기까지 보면 as 살짝 가려볼까요? 동등 비교예요. as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as가 붙은 문장에서 해석이 잘 안 되면 이거 그냥 일단 없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보자. I'm healthy. 나는 건강하다예요. as. 그러면 as에서 첫 번째 as는 해석하지 않아요. 얘는 의미 없어요. 두 번째 as만 뭐뭐만큼 뭐뭐처럼 듯이 같이 라고 해석할 거거든요. 그럼 나는 건강한데 얼만큼 can be 일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만큼 최대한 건강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be는 대동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as의 경우에 이 두 번째 as를 뭐 유사 관계 대명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내지 않아요. 내신이건 수능이건. 왜냐면 고등 교과 과정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걸 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반복되는 게 생략된 개념이다라고 보셔도 별 무리 없어요. 통상 as에서 첫 번째 as는 부사고 두 번째 as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절과 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겹치는 공통되는 부분이 생략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23번 may might요. 부동사 기본적인 부분들은 후딱후딱 읽고 갈게요. 허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we may play baseball. 우리는 뭐뭐 할 수 있다. 사실상 can과 거의 같아요. 근데 격식을 차린 표현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말이 아니라 주로 글로 쓰이는 표현이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말할 때는 may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쓰지 않아요. may라는 조동사가 쓰이는 건 can 대신 may가 쓰이는 경우는 이런 경우야. 상견례 할 때 사돈댁 어른하고 얘기할 때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상견례라면 보통 밥을 먹잖아요. 밥 먹다 보면 화장실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저 화장실 좀 다녀도 될까요? 라고 말할 때 can I go to bathroom 보다는 may I leave 이런 식으로 혹은 뭐 may I be excused 이런 정도의 좀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우리라는 메일을 꽤 볼 겁니다. 근데 실생활에서 뭐 이렇게 리스닝을 하거나 할 때는 거의 안 들릴 거예요. 보통은. 그리고 되게 바람직한 예문이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우 뭐 흔히 아시는 내용이죠. 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얘랑 비스무리한 건 뭡니까? 당연히 might예요. 근데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얘가 may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가능성이 조금 더 낮다라고 해요. 근데 큰 구별은 없습니다. 네, 이제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it see 보면 it may be true. 그거 사실일지도 몰라. 뒤에 he may have missed this train이라고 써 있네요. 걔는 기차를 놓쳤을지도 몰라인데 우리가 뒤에서 may have pp의 내용은 볼 거긴 합니다만 그냥 두 번째 나오니까 아까도 제가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 버렸는데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항상 과거 사실을 의미한더라. 얘가 과거 표현인 거예요. 아까 얼핏 말했죠. could나 would나 이런 애들은 might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항상 과거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죠? Could you help me? 도와주실래요? 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과거로 해석되는 애들 그럼 뭐냐? 뒤에 have pp를 붙여놓으면 항상 사거가 되더라.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해놓고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3번 기원, 희망을 나타내는 경우 뭐 통상 기원문이라고 불러요. may 기원문이라고 쓸까요? 통상 뭐 기원문인데 may 안 써도 괜찮아요. 기원문인데 얘네들은 항상 도치가 되더라 해요. 도치의 방법은 되게 쉬워요. 도치는 어떻게 하냐? may만 맨 앞으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에 s 붙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사에 ed 붙이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원래 문장에 may가 있으면 동사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he may runs 말이 돼요. may는 항상 원형이죠. 근데 may가 앞으로 가도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쉬운 표현인데 보통 영어에서 재채기하면 뭐라고 하죠? 내가 뿌레치 하면 듣는 사람이 몰라요. 알죠? 그죠? God bless you라고 하죠. God 몇 인칭이에요? 인칭이 없나요? 신이니까? 인칭이 아니라 신칭인가요? 신칭? 3인칭이죠. 어쨌거나. God은 3인칭이에요. 단수예요. 신은 너를 축복한다죠. 왜 bless에 s 없어요? 왜 bless is you가 아니라 God bless you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God bless you도요. may가 생략된 기원문의 형태입니다. 신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겠어요? God may bless you예요. 그래서 may가 앞으로 갔고 그러니까 여기에 God bless you에 God blesses you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God bless you가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E에 있는 예문 May you live long 어순 이상하잖아요.
You may live long. 이건 너 오래 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may가 앞으로 가면 뭐가 돼요? 오래 살아라. 오래 살거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may well, may as well. 이 표현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뜻이 있을 건데 아마 하나만 적혀 있을 거예요. may well,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단 이 뜻을 외워놓으시면 좋고요. 플러스 알파로 얘는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뭐일 것 같다. 책인데 may가 추측이죠. 일 수도 있다잖아. 근데 may 뒤에 well이 붙거나 혹은 well may라고도 써요. well이 앞 혹은 뒤에 붙어서 may의 가능성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may는 원래 약한 추측이잖아요. 일지도 모른다, 일 수도 있다, 일 수도 있다인데 well이 붙으면 가능성이 올라가서 일 것 같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의미를 먼저 기억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이거 모르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왼쪽에 예문 보고 다음 걸로 갑시다. He may well, might well 마찬가지고 get angry with her. be angry with 하면 누구누구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그는 그 여자 때문에 화나는 것도 당연하다. 이 여자가 양아치인가 보죠. 그 다음에 G, we may as well start early in the morning. 그럼 아까 얘는 당연하다 정도로 해석했었고 이건 써있죠. 쓰지 맙시다. 적혀 있으니까 하는 편이 더 낫다예요. 하는 편이 더 낫다. 아이고. 그리고 had better를 써있네요. 얘도 조동사죠. 네, 요 had better은 통상 조금 상급자나 전문가 혹은 좀 권위 있는 사람 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손 아랫사람이 상사에게 혹은 우리가 아빠 친구에게 지금 가시는 편이 좋겠어요. 막사 타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You had better leave라고 하는 건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에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너 안 하면 죽여버린다까지는 아니지만 야, 너 빨리 이거 해. 약간 강요하는 표현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had better하고 may as well은 같다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정도 뉘앙스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외워놓으세요. may as well, had better. 뭐뭐 하는 편이 더 좋다.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라고 해석하더라. 그리고 might인데 별거 없죠? 간단하게 읽고 갑시다. 추측 가능성인데 통상 may보다 약간 더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과거 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 may have pp나 might have pp나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뭐더라? 조동사의 과거 사실을 의미하는 조동사적 표현이다. B 예문 볼까요? I met him last summer. 나 그놈을 지난 여름에 만났어요. It might have been about the beginning of August. 여기서 it은 비인칭 주어죠? 해석 안 하는 거. 그럼 might have been 이었을 것 같아. about 대략 언제였을 것 같아? beginning of the August. 8월의 초쯤이었던 것 같아. 애매한 거예요. 8월인가? 7월인가? 9월인가? 그리고 may의 과거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will, would, shall이네요. 미래 용법, 단순 미래, 의지 미래 써있는데 신경 크게 안 써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알면 좋고 몰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미래, 무의지 미래 굳이 나눈다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이건 뭔 소리냐면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될 일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Patient will probably die before long. 이 환자는 before long, 오래지 않아 라는 표현이죠.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곧 돌아가시게 될 거야 정도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 누구의 의지도 아니야. 이 사람을 죽이는 것, 이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 그쵸? 근데 그런 미래를 의미할 때도 위를 쓰고요. 의지를 나타낼 때도 위를 쓰더라. 결국은
단순 미래와 무의지 미래가 다 쓰인다. 이게 왜 이딴 식으로 됐냐면요. 이제 아래쪽에서 볼 건데 옛날에는 그랬대요. 옛날 영어에서는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는 shall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자의 의지의 경우에 shall이고 주어의 의지의 경우에 그만 will을 쓰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정착이 됐대요. shall도 미래고 will도 미래인데 오늘날 shall은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근데 will이 더 많이 쓰이는데 will은 어떤 경우냐면 둘 중 하나야. 주어의 의지를 담고 있어. I will go on a diet. 나 살 뺄 거야. 내 의지예요. 근데 내 친구가 살 뺄 거래.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주어의 의지인 경우에는 통상 will을 쓰는 거고 주어가 아닌 말하는 사람의 의지인 경우에 shall을 쓴다. 인데 이따가 shall 볼 때 잠깐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통상 그냥 will은 미래다 하면 돼요. 그래서 뭐죠? Human listen to me. 뭐 이놈이나 이놈이 똑같아요. 그녀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남의 말 존나 안 듣는 사람 하나 있어요. 물어봐놓고 답하는데 말을 잘라요. 누굴까? 아무튼 쳐봅시다. 그리고 안 했죠. She wouldn't listen to me. 그놈이 그 말이 그놈이죠. 근데 얘는 뭐예요? 현재. 얘는 과거. 뭘 보고 알아야 돼요? 얘를 보고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다, 이랬다 정도의 의미 차이가 될 거고요. 제한 요청 아실 테니까 넘어갑시다. marry me 같은 요청을 할 때는 보통 will you보다는 최소한 could you나 would you를 요청을 할 거예요. 4번 일반적인 습성 뭐뭐이기 마련이다. 이건 미래하고 현재 시제가 지니는 공통적인 습성입니다. 이건 조동사 will의 습성이기도 하고 단순 미래 시제와 단순 현재 시제의 습성인데 통상적이고 대표적인 일반적 상황을 나타낼 때 현재와 미래를 쓰더라인데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would 봅시다. will보다 공손한 제안이나 요청이 있고 과거에 습관하곤 했다. 여기다가는 조금 중요 표시를 해놓읍시다. 요거예요. 그래서 would하고 used하고 똑같은 의미다 라고 일단 표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엄밀하게 이렇게 유사 표시로 바꿔줍시다. 의미는 같아요. 다만 뭔 차이가 있어요? used to는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다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조동사 would도 의미는 같은데 얘는 과거의 습관, 행동이나 뭐 반복적인 버릇 이런 걸 나타낼 수는 있지만 상태를 의미할 수는 없다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의미는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만 다시 말해 would가 쓰이면 항상 used로 바꿔도 돼요. 요런 관계는 성립한다는 거지. would면 used to야. 근데 used to는 would가 아닌 거예요. 명제식으로 표현하면 would가 쓰여 있으면 항상 used로 바꿀 수 있겠지만 used가 쓰여 있는 모든 문장을 would로 바꿀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상태하면 뭐냐면요. 제 옛날에 이뻤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쁘다 상태예요. 혹은 옛날에 이 자리에는 운동장이 있었는데 건물이 있었는데 이런 표현을 할 때 Here used to be a building. 여기 옛날에 건물이 있었어. 이런 말인데 이걸 would로 바꾸면 Here would be a building. 이런 의미가 바뀌어요. 그때는 여기 곧 건물 들어설 거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건 기억해 두세요. used는 would랑 매우 비슷하지만 상태를 의미하지는 못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과거형은 넘어가도 되겠죠. shall인데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현대 영어에서 shall은 거의 사장된 조동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shall이 보이는 경우는 이나마도 많이 들리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1인칭, 2인칭을 주어로 하는 제안을 하는 의문문에만 거의 쓰여요. 그나마 이게 남아있는 shall의 거의 유일한 형태입니다만 말을 할 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글을 읽잖아. 글은 굉장히 문어적이고 격식 있는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땐 shall이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알아두시는 게 좋긴 해요. 첫 번째로 이렇게는 최소한 기억해 놓읍시다. 뭐 어찌 보면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shall은 will과 거의 같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will we dance 이상해요 사실.
will은 의문문을 나타낼 때 죄송합니다. 1인칭 주어를 의문문으로 만들지 않아요, will은. 그럼 좀 이상한 경우가 되겠지. 나 결혼은 할까? Will I marry? 이상해요. 왠지 알아요? will이 명사로 쓰인 뭔 뜻이죠? 의지죠, 의지. 내가 남한테 내 의지를 물어요. 야, 내가 10년 뒤에 결혼을 할까? 그럼 나한테 물어, 미친놈아, 네 의지라니까? 이건 가능해. Could I marry? 내가 결혼하는 게 가능은 할까? 이건 가능하다고. 근데 내 의지인데 내 의지를 남한테 물으면 이런 거지. 내 안에 내가 둘 이상 있어가지고 이쪽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요. 쉘은 사실 이 의미를 알고 계시면 제일 편하긴 해요. 중요 표시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쉘이란 조동사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거 아세요? 쉘의 과거형이 뭐예요? 쉘의 과거형은 should입니다. 근데 should는 겁나 많이 쓰이죠. 심지어 의미가 달라요. should는 조언, 의무에 가까운 조언이고요. shall은 미래예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3번 이야기를 하면서 You shall have this book. 하도록 하겠다. 이거 죄송합니다. 오타예요. 여기다가 화자라고 고쳐주세요. 여기 주어의 의지라고 적혀있냐? 화자의 의지입니다. 화자의 의지. 그러니까 짧으니까 문장 2개만 써놓읍시다. 하나만 써놓으세요. 일단 You shall come early tomorrow. 이건 뭔 말이냐면 너 내일 빨리 와야 해. 너는 내일 빨리 와야 돼. 근데 shall은 will하고 비슷하다 그랬거든? 이 차이예요. You will come early tomorrow 이렇게 말하면 너의 의지를 네가 나한테 밝힌 거고 그걸 내가 다시 반복한 거예요. 쌤, 저 내일 일찍 올게요. 라고 말했을 때 너 내일 일찍 오는구나. You will come early tomorrow. 그러면 네가 말한 너의 의지거든? 근데 이건 뭐냐면 나의 의지예요. 화자의 의지라 그랬죠. 나의 의지야. 너는 내일 일찍 와야만 해가 내 의지라고. 너의 의지는 상관없어.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I will make you come early에 가까워요. 내가 너 빨리 오게 만들 거야. 예. 그래서 shall이라는 조동사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좀 강압적이고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의무에 가까워요. You shall come early 이렇게 말하면 너는 일찍 올 거야가 아니라 너 일찍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풍기는 의미는 다소 강압적인 조언이나 의무감 같은 걸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놈의 과거형인 should만 거의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살짝 should로 바꿔볼래요? 존나 익숙한 문장이 돼요. 사실 이 문장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감이 안 오죠. You should come early tomorrow. 너 빨리 와야 돼. 이 말이 돼요. 그래서 shall은 원래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였으나 오늘날 should가 가지는 의미, 그래서 제가 이것만 사실상 알아두시면 돼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should의 의미는 사자의 의지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더라. 다만 shall을 쓰면 화자의 의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의미가 돼요. 내가 너 빨리 오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군요. 그러고 나서 과거네. 망했는데. 갑시다. must have to, should, ought to.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must는 해야 한다, 패스. have to나 should랑 비슷한데 강도는 이래요. 세기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적어 놓을까요? 오른쪽에다가 had better까지 하나 적어주세요. 그러면 의무나 이 말의 강도, 세기를 치면 얘가 1번이죠. 당연히 must. 얘는 의무니까, 반드시니까. 그럼 2번이 누가 될까요? 통상 have to 정도가 2번이 될 거예요. 그리고 3등이 누구냐면 had better. 얘가 3등이에요. 아까 말했죠.
had better 이놈은 윗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 그쵸? 직장에 갔는데, 혹은 여러분이 이제 편의점 알바를 편도리에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김철수 씨는 내일 근무 시작이 8시지만 7시 50분까지는 와주면 좋겠어요. 싫어요. 가능?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그때 쓰는 게 had better입니다. 강도가 센 거예요. 둘은 같아요. 4번 4등 4등. should와 ought는 사실상 거의 같은 애라고 취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 읽고 할게요. 1번 필요, 의무를 나타내는 경우 해야 한다. 그렇구나. 2번 must not, 금지죠. 이거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배우나요? 중1, 중2 때.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랑 의미가 같은 거 뭐 있어요? 할 필요 없다. need not. 얘는 주의하세요. need not 뒤에는 원형이 옵니다. 아마 이 책에 need가 빠져 있을 거예요. 얘는 need는 긍정문에서는 일반 동사.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와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일반 동사입니다. 근데 need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조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정확히 말하면 원형 부정사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need not 원형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하진 않지만 간혹 문장 맨 앞에 의문문이 need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니?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You must not tell him the news. 너 걔한테 소식을 말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2번 You don't have to tell him. 얘는 말할 필요는 없어. 하나 마나 똑같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강한 추측, 임에 틀림없다죠. must에서 그나마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must be, 임에 틀림없다. must have pp, 이였음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봅시다. must랑 have to는 대충 읽을게요. 평서문, 의문문에서는 같이 쓰이는데 must는 화자가 부과한 의무, have to는 보통 일반적 의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일해야 될 때는 have to에 가깝더라. 그리고 1인칭의 경우에는 이런데 중요하거나 긴급한 의무에는 must를 많이 쓴다. 다시 말해서 얘가 더 의미가 강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may, can, must요. may는 허가, 가능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may도 추측이 되고 can도 추측이 되고 추측의 강도도 당연히 얘가 제일 셉니다. 그쵸? 추측의 강도도 이렇게 갈수록 세져요. 그리고 허가나 가능, 가능은 좀 그렇고 여기도 왜 허가가 빠져 있냐? can도 허가가 되죠. 근데 허락의 강도는 may나 can이 거의 비슷한데 may가 조금 더 정중하고 다정한 좀 그런 느낌이라서 허가의 그 의미의 강도도 이렇게 갈수록 세지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이거 설명하는데. should랑 ouught의 용법. 둘은 어떻다? 그냥 같은 놈이다 라고 해석하면 괜찮다라고 했어요. should랑 ought는 그냥 똑같은 놈이다. 특히 의무에서는 그냥 같아요. 그리고 should가 왜 쓰였다고요? 얘 shall에서 나온 표현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너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가 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엄마는 뭔가를 할 능력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어원상의 표현은 그런 거지. 내가 너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들 거야. 이런 느낌인 건데 현대적인 영어에서는 그냥 조언을 나타내는 표현 정도에 가깝다예요. 그래서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아래쪽에 없군요. 요 정도 적어 놓읍시다. 얜 의무도 되지만 조언도 됩니다. 조언인데 조금 강도가 센 거예요. 그리고 혹시 ought to라는 조동사랑 안 친한 분이 계셨다면 이 형태 기억해 놓으세요. 부정문의 패턴입니다. ought not to 부정사예요. 그래서 ought to 부정 어디다 붙여야지? have to처럼 don't ought to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ought는 요 형태 기억해 놓읍시다. ought not to 부정사입니다. You ought not to forget the thing. 요렇게요. 그리고 should have pp. 얘는 뒤에 가서 합시다. 나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쯤에. 그리고 요구 주장 제한 명령 동사 대절에서 얘는 절표를 한 500개쯤 쳐야 돼요. 목적 오른쪽에 써 있을 겁니다. 목적어절 대절에 동사 앞에는 should가 생략이 될 수도 있고 써도 됩니다. 예요. 근데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대절 여기가 짧네요. 이 대절의 내용이 의무성, 당위성이 있을 때예요. 당연히 해야 되거나 꼭 해야 되는 것 혹은 해야만 하는 것 이럴 때 대절 동사 앞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쓸 거다. 근데 이 should가 생략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무성, 당위성이 있는 대절이 아니야. 대절의 의미가 팩트에 대한 진술일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CF 1번 봅시다. compare 1번. He insisted. 그는 주장했습니다. 대절이라고 주장했어요. insist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는 엄마는 내가 이걸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셨다. 그때는 뭐야? 너 이거 먹어야 돼. 의무죠. 그때는 의무성, 당위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가능해. 엄마는 네가 어릴 땐 이거 안 좋아했는데 갑자기 지금 좋아한다라고 주장하신다. 가능하죠? 이건 의무가 아니라 팩트죠. 이 두 가지 패턴이 다 가능하더라. 특히 insist가 제일 많이 그래요. 봅시다. He insisted. 그는 주장했다. He was present at the meeting. 그는 회의에 이건 좀 이게 만약에 의무면 좀 이상해요. 그는 주장했다. 본인이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고. 이상하잖아요. 나 회의에 가야 된다고 뭔 소리야. 이상해요. 그럼 얘는 뭐야? 남들이 욕한 거 저 새끼 야 너 회의 또 안 나왔지 이 새끼야 라고 말하니까 야 아니야 나 있었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때 대절은 뭐예요? 대절의 내용은 팩트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럼 이때에는 뭐 하면 돼요? should 어쩌고 이거 안 하면 돼요. 그냥 시제 일치시키면 됩니다. 평범한 문장이에요. 얘는 그냥. 그래서 he was present.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의무, 당위성에 관련된 진술이었으면 he was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he be present가 돼요. 특히 비동사가 들어가면 좀 많이 어색해 하세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봅시다. 아래쪽 거. her words suggest. 그 여자의 말은 그냥 뭘까요? 엄마일까요? 엄마로 합시다. 엄마의 말씀은 시사한다. 뭐를? 엄마가 그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그냥 시제일치가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성적, 판단,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는 대칭. 오른쪽에 있는 말 살짝 읽어보고 갑시다. 요구, 권고, 소망, 감정, 판단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대절에도 should를 쓰며 생략 가능하다 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은 이거예요. 여기 공간 좀 있으시죠? 몇 줄 정도 쓸 수 있어요? 2줄 가능? 아래다 쓸게요. 아래다 그냥.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해놓고 아래다 쓰면 되지 뭐. It is 혹은 was 필수 당연 형용사라고 적어놓읍시다. that 주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들려갔나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이 주어 뒤에 동사 앞에 요 should를 생략하느냐 마느냐는
이게 동사가 suggest냐 insist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원칙은 이겁니다. 대절이 있을 때 이 대절의 내용이 의무적이면 의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절에서는 동사 앞에 should를 쓰며 그 should가 생략 가능하다예요. 근데 봐봐요. 이때시죠. 이거 가주어고 이거 진주어죠. 그럼 진주어는 필수 당연 형용사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필수적인 necessary 그리고 뭐 중요한 제가 되게 강조 많이 하는 형용사들이죠. vital, essential, critical, crucial 그만 씁시다. 바쁘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런 애들 필수적인 뭐 important 쉬운 거 씁시다. 제일 쉬운 거 important 상관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필수적인 이런 형용사들하고 당연한은 대표적인 게 natural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형용사들일 때 뭐 이런 거 해봅시다. 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뭐 이런 문장 있어. 그럼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고 당연히 어찌 보면 의무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 혹은 필수적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대절의 내용은 당연히 너무너무 당연히 대절은 필수적이다잖아. 문장을 해석하면. 대절은 필수적이다. 대절은 당연하다. 그럼 대절의 내용은 뭐예요? 당연히 의무성과 당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절의 동사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야 된다? should가 생략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뭐 이 형용사는 이 문법사항과는 별개로 원래 이런 애들은 제가 외우라고 해요. 지문에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서 뭐 요 외에도 fundamental, indisposable 이런 애들 있는데 뭐 차근차근 제가 많이 할 거예요. 독해할 때. 근데 이 요구, 주장, 제한, 명령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죠? 그냥 영어의 일반 원칙이야. 대절이 있을 때 대절의 내용이 어디 갔니? 의무성, 당위성이 있으면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된다. 혹은 써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럽게 많네 씨발. 어떤 새끼가 이렇게 많이 해놨어. 나 새끼지. 어디라? used to have better, would rather, need. need가 있나 없나 아리까리 했는데 있었군요. 봅시다. used to의 용법. 까 한번 싹 봤어요. 왜 겹치죠? 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습관 상태. 다시 말해서 현재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be used to ing는 무슨 뜻?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능숙하다. 그죠? B 자리엔 뭐 써도 돼요? become, get 괜찮아요. use 자리에는 accustomed 괜찮아요. 그 다음에 be used 투부정사는 여기가 BPP 수동태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 사용된다 뭐뭐하기 위해 되게 병신 같네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다 had better, would rather. had better 아까 살짝 얘기했어요. 여기 써있네요. 경고나 위협을 내포함으로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쓰면 무례할 수 있다. 보통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제가 보통 물론 저를 많이 안 봐서 제가 보통 숙제 안 하면 이러거든요. 어금니를 껴안고 얘기한다면 숙제 하라고 숙제요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would rather 이 표현을 혹시 모르셨다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뭐뭐 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앞에 뭐 차라리가 붙기도 해요. 왜냐하면 rather이라는 표현이 rather는 부사로 instead랑 같아요. rather, instead, 오히려 차라리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보통 문맥이 있을 거야. I would rather go tomorrow. 난 차라리 내일 갈래. 무슨 말이야? 오늘 비가 많이 와. It's raining hard. 이렇게요. 눈이 많이 와. I would rather go tomorrow. 난 차라리 내일 갈게. 이런 문맥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혹시 해석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would rather 기억해 놓읍시다. had better 하고 should의 의미는 하였으니까 패스. 또 있어. 여긴 줄 알았는데 이거하고 때려쳐야지 이랬는데 잠깐만요. 한 방에 있잖아. 방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need의 용법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정문, 의문문에서만 조동사예요. 그래서
요렇게 좀 어색해 보이는 문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Need you work so hard? 이렇게요. 너는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니? 이렇게. 근데 항상 조동사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동사로 써도 괜찮아요. Do you need to work so hard? 라고 해도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중한 표현은 넘어갑시다. 이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놓고 마칠게요. 2분 남았네요.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으면 아까도 한번 적어놨어요. 이건 뭐를 의미한다? 과거를 의미한다. 그러면 얘는 왜 과거를 의미할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조동사는 오늘 한 3번, 4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조동사라는 애는 가정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 have pp가 왜 과거가 되느냐라는 건 가정법 생각하면 편해요. 안 적어도 돼요. 지울 겁니다. if 주어 had pp 그냥 써도 돼요. 쓰는 게 낫겠다. 주어 would have pp 이거 if 가정법의 무슨 시제입니까? 이거 had pp would pp 요거 if 가정법의 과거 완료 시제죠. 가정법이라는 건 의미하는 시제와 표기된 시제가 다른 걸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시제 틀리게 쓰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럼 과거 완료로 써놓고 뭘 의미하죠? 현재, 죄송합니다. 과거 완료로, 즉 대과거로 써놓고 과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조동사 have pp의 형태는 if 가정법의 주절을 떠올리세요. if 가정법에서 주절이 주어 would have pp인 건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뭘 의미해요? 과거를 의미한다 그랬죠. 아, 그러니까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의 주절이야. 즉 가정법 문장으로 과거 완료 시제야. 그럼 뭘 의미해야 돼? 과거를 의미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would는 will이잖아요. 혹은 will 혹은 would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추측의 의미가 있었다 그랬어요. 특히 would는 과거 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would만 쓰면 과거면 했을 것이 죄송합니다. 그냥 과거로 would만 쓰면 과거로 쓰고 현재로 읽는 거니까 일 것이다가 되고 would have pp로 쓰면 이었을 것이다가 되고 나머지 이제 여기 되게 많은 애들이 적혀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동사의 의미만 읽어보시면 추가해보시면 당연히 이해가 갈 거예요. should는 무슨 의미? oughto랑 같은 거 의무 혹은 당한 조언이라 그랬어요. 해야 한다야 쉽게 말해서. 그럼 해야 한다를 과거로 바꿔요. 했어야 했다. would rather 얘는 뭐뭐 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need not 할 필요가 없다죠. 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살짝 넘어갈 게 없네요. 별게 없군요. 위에가 있었네요. may have pp, may는 추측이죠. 할 수도 있단데 할 수도 있었다. must는 해야 한다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must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죠. must는 의무도 있고 추측도 있죠. 추측이라면 임에 틀림없다예요. 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 조심하라 그랬어요. cannot have pp 자리에 could not have pp를 쓰면 안 돼요. 왜요? could not have pp는 어떤 의미니까? 뭐뭐 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cannot have pp는 뭐뭐 일 리가 없다고요. 이었을 리 해야 되는데 많이 바꿔갖고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죄송합니다. 과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조동사가 끝났네요. 얘가 조동사 단원이 거의 제일 길었는데 꾸역꾸역 일단 어찌어찌 제가 떠드는 건 마무리를 했고 그러면 아까 이쪽에서 문제편 이쪽에서 12쪽이었던 거 같죠? 7, 8, 13쪽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오늘 며칠이냐? 1월 7일.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고 오늘 문법 숙제는 뒤에 문제 13쪽까지요.
일단 해보세요. 아마 될 겁니다. 일주일이니까. 그리고 의외로 객관식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 내일 모레 단어는 뭐 하면 되죠? 10일에서 15 하면 되죠? 오늘 6, 8, 6에서 10 맞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합시다. 고생들 하셨고 일단 제시 보실 분들은 뒤에 수업 있나요? 현우는 없어 마침? 오케이 오케이. 제시가 누구지? 현우하고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제 수업이에요 그거? 10시에 와요. 그러면 현우는 나랑 같이 김밥으로 가자. 너 왜 맨날 대시야? 응? 뭐죠? 오케이, 오케이. 몇 개예요? 고생했어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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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연이요? 네. 단어장 내가 파일 올려놔서 한 번에 됐나 보구나. 오케이. 지금 지영이는 나랑 같이 가자. 고승이랑. 단어장 받으러. 사무실 가가지고.